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UI, UX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서 조금 이번 시간을 좀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UI가 뭔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UX는 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UI가 뭡니까?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유저 인터. 그 다음에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잠시만요, 스펠링이 맞나? 이었네요. 여기. 자, 그쵸? 자, 해서 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용자 입력을 얘기하고요. 얘는 뭐냐면 사용자 경험을 얘기해요. 경험. 자, UI가 뭔지 한번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그래서 오버워치 볼까요? 오버워치.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뭔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것들이 있죠. 뭐 버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UI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워치 지금 보면, 화면을 보면, 자, 여기는 뭐 어떤 게이지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뭐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스킬 같은 걸 쓰게 됐을 때 어떤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뭐 스킬들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이제 뭔가 정보를 받거나 뭔가 입력을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게 UI라고 합니다. 자, 해서 입력을 받거나, 입력도 있고 정보를 받는 것도 있겠죠. 받는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UX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뭐 체력 게이지나 이런 게이지들은 뭐 상단이나 이런 하단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뭐 에임 같은 경우에는 정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는데, 요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냥 대충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게임 회사에 보면 UI, UX 작업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보통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 있죠. 출시되기 전까지 한 8번 정도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좀 최소 작게는 5번에서 한 8번 정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뭐 기획자가 예측하에서 이렇게 뭐 배치를 딱 하고, 보통 초기 기획에서 나와서 실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테스트를 중간중간에 하는데, 그때 버튼 배치라든지 게임마다 조금씩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해서 버튼을 갖다가 오른쪽 배치했을 때, 왼쪽 배치했을 때 좀 차이가 나요.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출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통 리텐션이라고 해서 재방문율을 뜻하는데, 그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요것도 이제 많이 개발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규칙 같은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 기존의 좀 경험에 의해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 중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서 보통은 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5번에서 8번 정도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왜 UI, UX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게임 유저들이 UI 상에서 머무는 시간 있죠. 시간이 전체 게임 플레이 시간 중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그러니까 한 60에서 70%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UI라고 되게 여러분들 항상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콘텐츠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콘텐츠보다는 UI UX 쪽의 그 배치가 이게 또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물론 해서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사실은 UI UX 작업을 좀 많이 해요. 뭐 디자인 초기에 뭐 메인 디자인이나 어떤 뭐 색톤을 잡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신입인 상태에서는 잘 안 맡기잖아요. 그죠? 신입인 상태에서 잘 안 맡기고 어떤 뭐 컨셉이랄지 UI UX 작업을 좀 많이 하고요. 마찬가지 일반 개발자들도 처음에 UI UX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들어가서 보통은 요거는 노가다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을 신입들이 많이 해 나가고 여기서부터 계속 차근차근 몇 년 하다 보면 뭐 시스템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I UX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 조금만 더 보면 요새 모바일 환경일 때 잠깐 볼까요? 어떤 모바일 게임, 특히나 모바일 게임에서 UI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바일 게임 중에 자, 이거 간단한 거 볼까? 자, 버튼 배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버튼 배치가 여기 왜 닫기 버튼이 여기 상단에 여기 있을까요? 상단에. 예전에 보통 닫기 버튼이 이 하단에 좀 많이 배치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게임들 보면 모바일 게임들 보면 이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닫기 버튼을.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세로 모드일 때는 보통 게임 플레이 할 때 한 손으로 잡죠. 오른손으로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 닫기 버튼은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쥐게 됐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다 보통 둬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플레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단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 잘못 누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닫기가. 해서 닫기는 보통 오른쪽 상단에 모바일에 특화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배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는 보통 정 가운데 이런 것들은 좀 사용자 경험에서도 플레이 버튼 찾을 때 보통 이 배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살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뭔가를 이렇게 뭐 상점 같은 데 들어가도 이게 리스트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버튼 형태로도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리스트 형태로 있으면 향후에 뭐 추가되는 게 굉장히 좀 편해지겠죠. 이후에도 뭐 스크롤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UI UX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는 노가다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단순 반복 작업들이 좀 많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일단은 자 유니티 허브 여시고요. 자, 이게 새로 생성 버튼 눌러서 자, UI 데모라고 할까요? UI 데모라고 이름을 한번 붙일게요. UI 데모. 자, 그리고 생성. 자, 유니티 UI는 보통 UGUI라고 하는데, 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보통 현업에서는 NGUI도 많이 써요. NGUI. 예전에 유니티 UI가 4점대까지는 이게 탄생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UGUI가 나와서 좀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유니티 4점 버전 때까지는 UI 쪽 여기 취약했습니다. 거의 뭐 UI는 거의 못 쓸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이때 이제 뭐 SS 스토어에 등장한 게 NGUI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그래서 현업에서
뭐 이렇게 막말로 유니티 4.0 때 그 UI 쪽은 거의 뭐 쓰레기라고 그 업계에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별로 이렇게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할게요. 라고 해서 현업에서는 거의 한 과거에는 거의 100% 다 NGUI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SS스토어에서 구매. 현업에서는 SS스토어에서 구매해서 NGUI, 이게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NGUI를 갖다가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예전에 거의 100% 다 NGUI 썼는데 현재 현업에서는 요새는 현업에서 한 뭐 50% 이상 그 UGUI를 그냥 쓰는 것 같아요. 50% 이상. 현재는 UGUI를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UGUI를 50% 이상 사용한다. 마찬가지 절반은 NGUI 뭐 쓰는데, 자, 그럼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 그죠?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NGUI 개발자들을 유니티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뭐냐면 유니티 4.0 때 너무 UI 성능이 좋지 않아서 NGUI 쪽에서 SS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쪽 회사를 갖다가 유니티에서 사버렸어. 해가지고 UGUI가 뭐냐면 거의 내부적으로는 NGUI랑 같아요. 그냥 비슷. 왜냐면 개발자 흡수해서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GU라고 하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것들은 5점대 이상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UGUI 시스템으로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에셋들은 좀 그 UI 쪽이 과거에 썼던 것들을 좀 그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이게 UI 문제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셋에도 보면 UI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 뭐 그런 히스토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 키 하나 열렸으면 제가 간단하게 어차피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테스트 용도로 제가 바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바닥을 10 플랜 하나 만들고 큐브로 이렇게 플랜 하나 만들고 높이를 0.5 정도로 바꿀게요. 하고 자, 얘를 백그라운드,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한 거니까 그냥 대충 제가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머트리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닥을 자, 비지라고 하고, 자, 눈이 아프니까 색을 64 회색으로 그레이 톤으로 자, 의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쇽. 보통은 여러분들 다 원래는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사실 여기다 넣는 거죠. 외모를 담당하는 게 메쉬 렌더러기 때문에 얘한테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죠? 자, 됐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하나 잠깐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 얘는 캡슐로 이렇게 하나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자, 무조건 여러분들 만들 때 요거 원점에다 만드는 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원점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로 리셋 버튼 누르고 나서 스케일 조절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캡슐도 마찬가지. 자, 지금 이렇게 원점이 만들어졌죠? 해서 얘를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레이어 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보이고, 자, 왼쪽 시프트 컨트롤 눌러서 당겨주면은 자, 서피스 스냅핑 됐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 위쪽에 배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머테리얼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비즈를 그냥 컨트롤 D에서 복사한 다음에 얘를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레이어 하고, 자, 얘의 그 색깔을 붉은색,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은 RGB가 0, R이 0, G가 0, 그 다음에 B를 255 세게 주면 되겠죠. 빛의 삼원색이니까. 그래서 파란색 머터리얼이 만들어졌고, 자, 얘를 갖다가 넣으면 이렇게 파란색 하면 됐죠? 자, 이렇게 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화면 자체가 지금 어두우니까, 자, 윈도우 누르고, 그 다음에 자, 라이트 세팅 들어가서 오토 제너레이터를 잠깐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너무 어두워서, 그죠? 키고, 자, 닫게 되면 이제 베이크가 되겠죠? 자, 이 상태 됐죠? 이 상태로 이제 좀 작업을 하는데, 잠깐 그 편의상 제가 플레이의 이동 정도만 지금 구현해서 스크립트로 구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워낙에 수업 때 많이 한 거라서, 자, 플레이어
대본 하나 만들고 플레이어한테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고, 자, 플레이어 열어서 자, 플레이어 열어서 자, 이동 공식에서 이제 그 움직이기만 그냥 해볼게요. 퍼블릭. 자, 이동 공식에 필요한 스피드 값 시설에서 퍼블릭 플로트 스피드 0.5f. 자, 이동 공식 트랜스폼 자, 포지션은 dir. 위에서 방향 잡을 거예요. 변수. 자, 위에서 변수 받을 dir 하나 만들게요. 벡터 3에 dir 값을 초기화해야 되니까 제로. 자, 제로를 이렇게 초기화해 주고요. 자, dir은 자, 플로트 키 값을 하나 받아야 되겠죠. 자, input.get axis 자, horizontal 자, 플로트 v input get axis vertical. 자, 값 받아서 위에서 만든 그 벡터 값 있죠. new 벡터 3의 값을 h0 v 하고 나서 dir을 자, dir 값을 받아왔으니까 dir normalize 크기가 이런 걸로 바꾸고 스피드 값을 이렇게 곱해주고, 그죠? 곱하고 타임점 델타 타임 하면 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잘 되는지 뭐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요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자, 해서 저장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당연히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얘는 그죠? 위아래 좌우 대각선 가고. 근데 너무 스피드가 작네요. 그래서 스피드를 조금 늘려볼게요. 자, 스피드가 0.5로 돼 있네. 5.0인데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 자, 그래서 스피드가 지금 0.5로 돼 있으니까 5로 바꾸고요. 자, 위아래 좌우 됐죠? 이렇게까지만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이제 UI를 설명할 건데, 자, UI, 자, 하이어라키 여기 사용자 목록창에서, 오젝트 목록창에서 플러스 버튼 하면 UI 항목에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따로 있죠? 이 상태에서 쭉 보면, 일단은, 자, 뭘 해볼까요? 여기 이미지 항목 있죠? 이미지 항목 들어가서, 자, 이미지 항목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미지 항목 보면, 자, 화면에선 요만큼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면에선 이렇게 나오죠. 그 카메라 감독님이 봤을 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작업창 좀 볼까요? 작업창을 보면 어때요? 크기가 이 UI 창이 이거죠. 이걸 갖다가 위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캔버스라고요. 캔버스가 여러분 뭡니까? 캔버스. 보통 그림 그릴 때 캔버스에다 그리잖아요. 도화지 같은 거. 그걸 갖다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데, 자, 캔버스가 보면 지금 게임 화면에 이 플레이어는 요만한데 지금 뒤로 쫙 당겨보면 지금 캔버스 크기가 이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가 얼마나입니까? 이미지도 엄청 커요. 이렇게 크게. 자, 이게 왜 작업창에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우리는 지금 3D 공간상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간상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UI는 뭐냐면 픽셀 단위라는 것이에요. 픽셀 단위 해서 지금 요거 있죠? 이미지 항목을 보면, 자, 크기가 100백이래요. 100백.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조절을 해볼까요? 00으로 좀 바꿔볼게요. 00 캔버스. 자, 00으로 바꿔보면 화면의 정중앙에 나타날 건데, 그죠? 이게 가로가 100이래. 그죠? 100. 그리고 캔버스도 좀 볼까요? 캔버스는 지금 이렇게 뭔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전체 크기에 1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메타 단위라는 걸 쓰잖아요. 유니티 기본은 1이라는 거는 1m예요. 그래서 자, 이 캡슐을 클릭하게 되면 얘는 키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2m짜리야. 얘는
그래서 쭉 내려오면 캡슐의 크기는 2예요. 높이가. 그죠? 그래서 이 캡슐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땅콩만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보다 키가 크다는 얘기야, 얘가. 그죠? 해서 실제로 VR 같은 거에서 얘를 띄워보게 되면 여러분보다 크게 나옵니다. 한 2m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메타로 쓴다.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1m예요, 1m.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1m. 그래서 박스도 실제로 띄워놓으면 1m짜리 박스가 떠요. 그래서 자, 그런데 UI는 뭐면 지금 보세요. UI는 픽셀 단위라는 걸 써. 픽셀. 우리가 100픽셀 이러잖아요. 이미지 가로 세로를 픽셀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이 픽셀이 메타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유니티는 공간상에서 메타 단위라는 걸 쓰는데 UI는 메터 단위가 아니라 픽셀 단위를 써요. 그래서 1픽셀을 갖다가 매칭하다 보니까 1픽셀이 1m짜리로 치환돼서 이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작업창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는 뭐냐면 얘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보이는 3D 화면 요거 있죠? 얘랑 여기 지금 공간 UI 상에서 보는 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보면 아예 오브젝트랑 상관없이 요 외형이 뭐냐면 카메라 감독이 보이는 시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게 그대로 투영된다. 그래서 얘랑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랑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위에 캔버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캔버스에 들어가면, 밑에 캔버스라는 레고 블럭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자, 렌더 모드라는 걸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스크린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월드 스페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캔버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크린, 오버레이라는 게 있고요. 스크린, 자,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월드 스페이스죠.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라는 게 있고,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그 다음에 월드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월드 스페이스 맞죠? 네. 여기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조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얘 월드냐 아니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이 두 개만 구분할 줄만 아면 돼요. 얘는 뭐냐면 표면을 말해. 화면 스크린 표면. 얘는 표면을 얘기하고요. 얘는 월드상의 UI를 뜻해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스크린의 표면이라는 거는 볼게요. 자, 아까 스트리트 파이터를 볼게요. 스트리트 파이터. 자, 스트리트 파이터 보면 여기 있는 정보들 있죠. 위에 요거 게이지 바들, 이게 어디 붙어 있는가면 이 게임 화면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가장 위에 표면이 있죠. 표면에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이런 거, 그죠? 요거 표면에 있는 정보들. 표면 거의 월드 공간에 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가장 가까운 화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아까 오버워치 잠깐 볼까요? 오버워치 자, 오버워치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거 여기 있는 UI들은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있는 이렇게 공간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표면에 붙어 있는 정보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다 이 화면 표면에 붙어 있는 정보들. 그죠? 자, 다른 화면을 봤을 때도 이런 것들, 이런 UI도 표면에 붙어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다 표면에 있죠. 이런 것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자,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라고 해서 스크린의 표면을 뜻해요. 그래서 캔버스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스크린의 표면 용도로 쓰겠다 할 때는 얘로 지정해서 거기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월드 스페이스는 뭐냐? 월드 스페이스는 뭐냐면, 자, 월드 스페이스는 뭐냐면, 자, 리니지를 보면, 뭐 이건 2D 게임이지만 뭐 3D 게임에서 리니지 보면 이 얘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좀 월드 공간상이잖아요. 공간상에 얘 머리에 떠 있는 거 있죠. 이런 UI들. 이런 UI들은 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UI들의 유형이 그 월드 스페이스라고 해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LOL 한번 볼까요? 롤. 자, 이런 것도 그죠? 이런 캐릭터 머리 위에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런 이런 것들을 이런 머리에서 얘를 계속 플레이어를 쫓아가는 UI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월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월드상의 UI 예를 들어서 뭐냐면 플레이어를 쫓아가는 UI, 그렇죠? 이걸 갖다가 월드 스페이스라고 해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